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 이 진실을 발견하는 시민들의 기자회견 모습, 굉장히 우중충한 그런 날씨 속에서 그런 기자회견을 과거에 했었죠. 자, 지금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다들 총선에 이제 눈이 팔려가지고 이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데, 요거 윤석열 아웃시킬 수 있는 아주 히든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 아주 대단히 유용한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동안 대통령실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 수사 때 외압을 가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한 다음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서, 그래서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그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개입했다. 이게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윤석열이 그렇게 디테일을 파악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때 이야기했는데, 이게 뻥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개입했다는 것이죠. 개입할 만큼 한가했다, 그것이 드러난 셈이 됐습니다. 지난해 경북 예천에서 폭우가 내렸습니다. 네, 민간인들이 실종이 됐어요. 해병대 장병들이 그 민간인을 찾으려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호장구도 없이. 불어난 물인데 보호장구도 없이 그렇게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리고 맙니다. 우리 최수근 상병께서. 그 사망사건 직후에 윤석열이가 그 내용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다 라면서 보고받은 일이 없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데, 고인 최수근 상병의 부모님의 그런 메시지도 전달받았고요. 그 유가족의 동향과 의견을 담은 메시지를 이렇게 대통령이 접수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대령에게 이렇게 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그 내용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대령이 네, 확인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이에 대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장관께 보고드렸고 부위께도 보고드렸다. 부위께도 보고드렸다. 부위가 뭡니까? VIP,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자, 군검찰은 이를 포함해서 김계환 사령관의 문자 메시지 수신 발신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보고했다는 그런 내용의 그런 메시지를 확보를 했어요. 근데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 마음 아니냐, 내고 싶은 것만 내고, 내기 싫으면 안 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군검찰이든 일반 검찰이든 불리하든 유리하든 그들은 모든 자료를 다 법원에다가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객관의 의무라고 하죠.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2019년, 2020년에 받았던 그 재판, 결국 최종 무죄로 났습니다만은, 그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만 편취해가지고 법정에 증거로 내세웠죠. 계속 집요하게 이재명 도지사가 관련 자료를 다 밝히라. 보았더니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그런 자료도 있었어요. 그걸 애써서 검찰이 감췄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군검찰이 이렇게 윤석열이가 보고받았다는 증거들을 감췄단 말이죠. 그래 놓고 이제 윤석열이는 임성근 사단장 불이익 주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한 결과를 엎으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는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죠. 직권남용입니다. 이걸로 처벌 가능하고요. 당연히 대통령 파면도 가능할 그런 범죄인데, 이거 몇 가지가 드러났는지 몰라요. 이제 그래서 최수근 상병 특검, 민주당에서 작년 9월에 특검법을 이제 발의했고요. 아마 21대 국회에서는 어려울 거예요. 22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면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재명이 공천한 사람들은 달라도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최수근 상병 특검 만약에 시작된다면, 게다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쪼그라들고 백석도 아니게 쪼그라들면은, 보십시오. 이건 특검법을 발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탄핵 소추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 오게 돼. 최수근 상병 특검은 워낙 증거가 많기 때문에 빼박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런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증거들이 정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파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쪼그라들어야 하고요. 그 분위기와 여세를 몰아서 민주당이 최수근 상병 특검을 이제 도입하고 수사한단 말이죠. 대통령은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가 정지되겠죠. 예전에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처럼
윤석열을 단 몇 달간이라도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민생 과제라는 거 잘 아시죠? 3월에 최상병 특검 간다고 하나요? 그래요. 그 2월 말에 김건희 특검법 또 대장동 쌍특검 재의가 이루어지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 너무 조용하게 진행돼가지고 참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이 그 제의가 안 된다면은 그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나라가 김건희의 나라냐 라면서 반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총선 결과를 통해서 아마 국민들이 윤석열이가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끔 그 의회 구조를 만들어 줄 겁니다. 200석 이상의 의석을 윤석열 반대 세력에게 주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윤석열도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김태형 소장 말씀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계엄령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과 맞서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그럴 것이다. 자, 정말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200석 넘게 윤석열을 심판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에 간다면은 이 정권은 이제 올해 4월로 끝납니다. 끝나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헌정을 중단시킨다.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죠.